대한민국의 하늘을 가르는 그 이름, 보람에 한때는 꿈같던 존재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국산 전투기 KF-21은 수많은 실패와 도전을 거쳐 마침내 전력화 단계에 돌입했다. 이 전투기의 첫 비행이 하늘을 갈랐던 날, 수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새로운 장을 보는 듯한 감격을 느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독자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냉소가 지배적이었지만 그 의심은 결국 대한민국의 끈기와 기술력 앞에 무너졌다. KF-21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은 단순히 공학의 발전이 아니라 자주 국방의 철학이 실현되는 여정이었다. 처음 설계가 시작될 때 국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묻혔다. 우리만의 엔진 없이 스텔스 기술도 부족한데 가능한가?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세계 각국의 기술 장벽을 뚫고 자체 항공전자 시스템과 레이더, 전투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 결과물은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미래형 전투기였다.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은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진화해왔다. 이 비행기의 구조 하나, 볼트 하나까지도 수천 번의 검증을 거쳤고 KF-21은 그 결실이었다. 개발 과정은 지옥이었다고 말할 만큼 치열했다. 풍동 실험에서의 오차, 비행 중 센서 오류, 통신 지연 문제 등 수많은 실패가 쌓였지만 그 실패는 곧 데이터로 바뀌어 새로운 개선을 낳았다.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밤낮 없이 반복한 임무들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국가의 기술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다. 이 여정은 결코 KF-21 한 기종의 완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은 설계, 생산, 운영 체계 전반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했다. 과거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자체 시뮬레이션 시스템, 항공전자 장비 통합, 레이더 파형 분석 기술까지 한국의 손에서 완성되고 있다. 각종 시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반영되며 KF-21은 스스로 진화하는 전투기로 변모하고 있다. KF-21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항공기의 탄생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항공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현실로 만든 나라, 그리고 그 중심에선 보람에는 기술의 상징을 넘어 국가의 자존심이 되었다. 한국의 하늘을 가르는 은빛 날개. 그것은 단지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꿈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다. 이제 그 비행은 막 시작되었다. 한국의 무기 개발사는 언제나 도전의 역사였다.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이제 KF-21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기에는 의심과 비판을 뚫고 만들어낸 기술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처음 K9 자주포를 개발할 당시 세계는 한국의 시도를 비웃었다. 국산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를 만든다고? 그러나 한국은 혹한의 설원, 사막의 모래바람, 고산의 얇은 공기 속에서도 자주포를 굴리며 데이터를 쌓았다. 그리고 마침내 K9은 유럽과 중동에서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불리게 되었다. 그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뒤이어 등장한 K2 전차는 처음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곧 복합장갑과 반능동 현가장치를 독자 개발하며 전 세계의 기준을 바꾸었다. 그 결과 K2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견줄 정도의 성능으로 평가받으며 유럽 전장에 진입했다. 이 두 무기는 단순히 철로 된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 자립의 상징이자 우리 손으로 만든 방패였다. KF-21 보람에는 바로 그 궤도를 그대로 밟고 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는 냉소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증명했다. 시험비행은 100회를 넘겼고 고속 상승, 급강하, 적어도 침투, 공대공 기동 등 모든 영역에서 성능이 검증되었다. 특히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데이터가 쌓이는 시스템이다. 시험에서 얻은 결과는 즉시 소프트웨어에 반영되어 다음 비행에서 개선된다. 마치 학습하는 생명체처럼 보람에는 비행할수록 강해지고 있다. 과거 한국이 K9과 K2를 통해 얻은 경험은 KF-21 개발의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다. 방위사업청과 항공우주산업, KAI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실전 운용을 염두에 두었고 현장 데이터 피드백 체계를 정착시켰다. 그 결과 시험 중 발견된 미세한 결함조차도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즉각 수정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한국형 전투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속도다. KF-21의 생산 리드타임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설계에서 양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몇 년, 해외 전문가들이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는 단순한 제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의지의 결과였다. 보람에는 이제 더 이상 시제품이 아니라 완전한 실전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보람에는 하늘 위에서 K9과 K2가 땅 위에서 이룩했던 신화를 이어간다. 같은 철의 피, 같은 기술의 정신이 깃든 무기들, 이 세 가지 이름 K9,
K2, 그리고 KF-21은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입국에서 세계 방산의 중심국으로 변한 과정을 증명하고 있다. 세계의 이목은 이미 보라매를 향하고 있다. 방산 전시회장과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항공 플랫폼은 더 이상 실험작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대신 실제 운용 시나리오와 정비 지원, 납기 능력으로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FA-50의 조기 납품을 통해 한국의 납기 능력을 직접 경험했고 그 경험은 보라매를 차세대 중형 전력으로 검토하게 만든 촉매가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넓은 지형과 분산된 해역을 안정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현지 조립과 부품 현지화를 포함한 운영 패키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FA-50 계열을 운용하며 한국의 지원 체계를 검증한 경험은 보라매의 매력도를 높였다. 중동 국가들도 정비 편의성과 운영 비용 측면에서 보라매를 새로운 선택지로 바라보고 있으며 현지 조립을 통한 기술 이전 요구는 한국 방산 기업의 장기 파트너십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중남미, 특히 브라질과 같은 광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들은 대형 전투기 대신 다목적 정찰과 정밀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플랫폼을 선호한다. 보라매는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비와 안정적인 정비 패키지를 무기로 이러한 수요에 응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주요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납품 후의 정비 교육과 안정적인 기술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이미 여러 수출 사례를 통해 신속한 기술 지원 역량을 쌓아왔고 이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경쟁력이다. 또한 유럽의 고가 전투기들이 직면한 정비 비용과 기술 이전의 제약은 보라매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운용의 경제성과 신속 조달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산 플랫폼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의 평가는 단순히 성능 수치가 아니라 납기, 정비, 기술 이전,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이다. 결국 보라매의 경쟁력은 비용 대비 실전 투입 가능성 과현지와 유지보수 지원 능력에서 나온다. 전투 능력뿐 아니라 운영 생태계 전체를 제공할 줄 아는 나라가 바로 신뢰받는 방산 파트너가 된다. 한국은 이제 그 자리에 서기 위한 발걸음을 한층 가속하고 있다. 보라매의 진정한 도전은 지금부터다. 그것은 바로 국산 엔진의 개발이다. 현재 KF-21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이 면허 생산 방식으로 장착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미 F414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 중심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다. 한화는 오랜 항공 엔진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15,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의 시제 모델을 공개했다. 이 엔진은 기존 F414와 거의 동일한 구성, 3단 팬, 6단 압축기, 1단 고압 터빈, 1단 저압 터빈을 갖추었으나 설계 철학은 완전히 다르다. 처음부터 차세대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다. 압축기와 팬 사이 공간을 넓게 두어 향후 6세대 전투기에 필수적인 대용량 발전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순히 F414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앞선 개념이었다.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서 축적한 초내열 합금 기술을 항공 엔진에 적용하고 있다. 1900 켈빈급 소재 기술을 이미 확보한 두산은 내년까지 2000 켈빈급 초내열 합금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소재는 18,000파운드급 추력을 낼 수 있는 핵심이다. 발전용 엔진과 항공용 엔진은 목표가 다르지만 두산이 쌓은 연료 효율과 내구성의 데이터는 그대로 항공기술에 활용되고 있다. 한화와 두산의 협력은 단순한 기업 간 계약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항공자립의 초석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들의 엔진 시험평가 시설을 구축 중이며 두 기업은 공동개발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영국 롤스로이스가 기술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국제 공동개발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국산 엔진 개발의 목표는 명확하다. 단순히 외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항공 주권의 확보다. 엔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힌다. 미국, 영국, 프랑스 정도뿐이다. 그 문턱을 대한민국이 넘어서려는 것이다. 이 도전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다. 한국형 엔진이 완성되는 순간 KF-21은 진정한 국산 전투기로 재탄생할 것이다. 그날 하늘을 가르는 소리는 단순한 폭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선언이 될 것이다. KF-21의 개발은 단순한 항공기술의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핵심 부품 하나를 교체할 때마다 해외 승인과 공급 일정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설계부터 제작, 검증까지 모든 단계가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자립의 실질적 의미다. 한국은 KF-21을 통해 단순한 전투기 한 대가 아니라 항공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
전자전 장비, 항전 소프트웨어, 전술 데이터 링크월 국산화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외산 장비에 의존하면 언제든 데이터 접근 제한이나 수출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국산 시스템은 그러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보라매의 전력화는 군사적 억제력의 수준을 끌어올린다. 고기동, 장거리 작전,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 수행이 가능해지면 작전 반응 속도가 단축되고 전술 선택지가 넓어진다. 이는 단순히 공격 능력의 강화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국산 엔진과 첨단 항전 장비가 완성되면 KF-21은 블록 2, 블록 3단계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블록 3는 내부 무장창과 향상된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형태로 사실상 5세대 전투기를 넘어 6세대 플랫폼으로 진입하는 전초가 된다. 이 시점에서 보라매는 단순한 4.5세대 기체가 아니라 진화형 항공체계로 변모한다. KF-21의 의미는 단지 군사적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항공 엔진과 소재 산업의 발전은 경제 전반에도 파급 효과를 낳는다. 약 4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수천 명의 고급 기술 인력 창출, 그리고 부품 수출 확대까지 이어진다. 항공산업은 단순한 방산 부문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 결국 보라매는 한 나라의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자주 국방 의지를 모두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수많은 비행시험과 실전형 훈련, 그리고 해외 협상 테이블에서 쌓인 경험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항공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설지를 말해준다. KF-21은 이미 전투기를 넘어섰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비행체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른 KF-21 보라매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의 보라매는 완성형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전력의 출발점이다.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추진체계의 완전한 국산화, 차세대 센서 융합, 인공지능 기반 전투관리 시스템의 실전 적용. 이 세 가지가 실현되는 순간 한국은 명실상부한 6세대 항공기 강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정부는 이미 2032년까지 120대의 KF-21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첫 양산형 기체 조립은 2025년 5월에 착수되었고 2026년부터 실질적인 전력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동시에 방위사업청은 블록 업그레이드 일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까지 지상 공격 능력 향상과 독자무장 통합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일정은 단순한 기술 향상이 아니라 독자 엔진 장착과 첨단 무기 시스템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블록 3버전에서는 내부 무장창, 향상된 스텔스 기능, AI 기반 전투관리 체계가 결합되어 사실상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한다.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의 두뇌와 심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순간 세계 방산 질서는 다시 쓰이게 될 것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22,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의 설계를 공개하며 초음속 순항, 슈퍼 크루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엔진은 단순히 KF-21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차세대 무인 전투기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범용 플랫폼으로 설계되고 있다. 즉, 한국은 이미 6세대를 넘어 미래형 항공 생태계 전체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WS-15 엔진 개발이 계속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빠른 속도로 그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내구성과 소재 기술에서 여전히 앞서 있는 한국은 불과 몇 년 내에 아시아 최초의 완전 독립항공 엔진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영국이 독점하던 하늘의 기술에 한국이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보라매의 비행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질서 속에서 더 이상 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선언이다. 미국의 승인 없이 외국의 부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힘으로 하늘을 지배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기술자들은 도면 위에 또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다. KF-21을 넘어 KF-1X, 그리고 완전한 무인유인 복합 전투기. 그날이 오면 하늘 위의 주권은 완전히 한국의 것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항공 독립, 그것은 언젠가 이뤄질 약속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다. 보라매의 비행이 멈추지 않는 한 그 꿈은 계속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